뉴스 브리핑.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민주당 소속 조지아주 의원들이 30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주 노동부의 업무 처리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 의원들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의 노동부 사무소를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는데, 버틀러 장관이 밀린 실업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 콜센터를 설치하고 직원을 추가 배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교육청 소속 교원 260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넷 교육청은 오는 12일 개학을 100%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지만, 모든 교원은 학교에 출근해 근무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스폴딩 고등학교는 풋볼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교장이 개학 하루 전인 어제 이메일로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고 WSB-TV가 보도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졌는데요. 전체 학생 중 2만여 명이 대면 수업을 받겠다고 신청한 상태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 50개 대도시에서 올해 살인사건이 작년 대비 24%나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강도, 간간, 절도 등 다른 범죄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적이 드물어지고 경찰이나 법원, 학교, 교회 등의 여러 사회기관들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범죄가 과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전국 1천여 곳에 중국발로 정체모를 씨앗이 배송돼 화제가 됐었는데, 농림부가 조사한 결과 보통 채소와 허브 및 꽃들의 씨앗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심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때 이 씨앗은 중국발 생화학 테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한국에서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사흘째 내린 폭우로 지금까지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900여 명이 발생했고 농경지 2,300헥타르가 침수되거나 매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많았는데요. 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경남 의령군에서는 이른 아침 80대 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외친 것을 알아들은 AI 스피커가 보안업체에 긴급 문자를 보내 목숨을 구해 화제입니다. 군에서 독거노인들에게 24시간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급한 AI 스피커 아리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처음엔 노인들도 시큰둥했지만 지금은 일상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에 2인조 총기 강도가 들어 한 명이 부상당하고 거액을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많은 현금이 있었던 것을 아는 인물의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다음 주부터 90분 이내에 코로나19와 독감 확진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스포드 나노포어에서 개발한 새 검사법인데요. 영국 정부는 현재 하루 22만 건의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가을까지 하루 50만 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엘라바마주 모빌시에서는 악어가 가정집 수영장에 들어와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그 악어가 자신의 수영장에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이 악어는 출동한 야생동물관리요원에 의해 포획됐다고 현지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뉴스브리핑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제 눈을 끈 기사는 바로 다름 아닌 보도자료입니다. 주의회에서 온 보도자료였는데요. 뭐냐면 민주당 소속의 주 의원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10시마다 주 노동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갖겠다, 이겁니다. 이 주 노동부가 왜 타겟이 됐느냐?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 실업급여 수당이 무려 30일 이상이나 연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때 받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 노동부 사무실이 한 곳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나뉘어서 여러 곳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이 실업급여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이 부분을 좀 공론화하고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는 것인데요. 특히 버틀러 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상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직원들을 추가 배치해라, 이런 겁니다.
이 비상 콜센터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추가 배치하라는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초기에 이 주 노동부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일을 진행을 시킬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직원이 나오면서였거든요. 코로나에 직원들이 감염이 되고 또 노동부 사무소에서 코로나가 전파가 되고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돌렸었습니다. 이러면서 일이 자꾸 늦어지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좌시할 수 없다, 지켜볼 수 없으니 이제는 비상 콜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직원들을 더 늘려라라는 것이 바로 주 의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동부에 전화했는데 전화 받지 않는다. 어떤 분은 몇백 번을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아주 통화 기록까지 제시한 분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민초들의 요구사항이 드디어 국회의원을 통해서 노동부에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버틀러 장관이 의원들의 요구대로 비상콜센터 설치하고 직원들 충원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귀렉 카운티 교육청이 또 한 번 뉴스에 올랐습니다. 요번에는 무려 260명이라는 이 교사 및 교직원들이 출근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는 보고가 나온 것인데요. 260명이 전부 다 확진됐다,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상당 부분은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무려 26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귀렉 카운티 교육청은 오는 12일 개학을 할 예정인데 개학을 하면 대면 수업을 할 거냐, 온라인 수업을 할 거냐, 병행해서 하자,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가 막판에 결정된 것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시작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뱅크스 교육감이 전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받지만 교사들은 다 학교에 나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학교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난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난 감염됐습니다. 혹은 접촉자와 만났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못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사들 내에서 불만이 많은데요. 학교 내에 손세정대조차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하는 분들 너무 많다. 이런 불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귀렉 카운티 교육청, 조지아주에서는 가장 큰 학군인데요. 이곳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번 기회에 개학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학교들 준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교사들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윌뱅크스 교육감님의 좀 현명한 대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하면은 애틀란타만이 아니라요. 애틀란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13개의 카운티를 묶어서 메트로 애틀란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광역으로 이야기할 때는 20개 카운티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그중에 한 곳이 바로 폴딩 카운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폴딩 카운티에 있는 고등학교 한 곳에서 학교 축구팀이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학교가 오늘 개학을 하는데 바로 어제서야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학교 축구팀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으니 학부모님들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들 혹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 해주세요. 이런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거는 둘째로 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요. 이 학교 재학생이 무려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만 명의 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겠다고 신청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폴딩 카운티 교육청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 5일 학교 학사 일정 중에서 3일은 학교에 출석하고 이틀은 집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2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오늘 아마 지금 다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일 텐데요. 그런데 어제서야
학교에 집단 감염이 있었으니까 학생들 주의하세요라는 통지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로 보내야 되는지부터 염려스러울 뿐더러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뒤늦게 조치를 했느냐라는 원성도 나올 수 있고요. 과연 이 학교에서 또 다른 추가 집단 감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속속들이 조지아주의 여러 교육청들이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발 좀 아무 문제 없이 학기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들이 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학교에서 집단 발병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과감하게 학생들을 모두 다 100% 온라인 수업으로 되돌리고 학사 일정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 즐겁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